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판사 사찰은 여권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찰 문건이 문제가 됐는데 사찰 문건을 이 대상이 된 재판부가 조국, 환경부, 유재수 등등 다 사실은 현 정부 인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하는 사건들만 사찰 대상이 됐고, 그리고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날, 그날 당시 대검 보고서에 이미 혐의가 없다 한동훈 검사장은 라는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죠. 포렌식은 아직도 비번을 못 구해서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결론이 난 상태에서 수사하기 전에 결론 낸 거 아니냐. 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입수했습니다. 윤 청장의 징계 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 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윤 청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 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지만 대체로 윤 청장 측 입장을 옹호하며 징계 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보도를 해왔는데요. 이에 아주경제가 징계 의결서를 제대로 분석하는 기획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아주경제 기획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징계 의결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125페이지에 달하는데요. 표지 다음에 2페이지에 걸쳐 목차가 나오고 이어 주문 등 결정 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징계 의결서의 초반부는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청장의 특별 변호인들이 주장한 징계 절차상 하자 부분을 반박하는데 할여되어 있는데요. 모두 23페이지에 걸쳐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특별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감찰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지만 징계위는 감찰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이며 감찰 절차의 하자가 징계 절차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감찰위원회 자문 등 절차상 하자를 집요하게 제기했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약 10페이지에 걸쳐 징계 혐의 중 징계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서술이 됐고 뒤이어 증거관계 등이 제시되었는데요. 증거문에는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과 진술서, 감찰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징계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판사 사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징계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판사 사찰 문건은 모두 2건이 확보됐습니다. 하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고 또 다른 문서는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인데요. 두 문서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 분석에는 세월호 사건 재판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에는 이 부분이 백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찰 대상이 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은 김선희 부장판사, 유재수 사건을 맡은 손주칠 판사,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박남편 판사, 윤종섭 판사, 손혜원 의원 사건을 맡은 박성규 판사 등이 있었는데요. 모두 윤석열 검찰청장의 관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사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패스트 트랙 사건 등 야권 관련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과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반부패 부장에게 전달된 정황도 나왔는데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 출신 학교 법관에 대한 견제 차원의 감찰도 시도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징계위원회는 윤 청장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공소 유지나 공판에 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의 약점을 잡아 언론 프레이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러고도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죠. 하지만 22일 심리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자신도 알고 있는 거죠. 이 재판에 승산이 없다는 걸요. 단지 자신의 알리바이, 명분을 쌓아놓기 위한 계획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검언유착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청장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는 건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한동훈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외압에 의한 사건 무마가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발로 추정되는 수사팀 흠집내기식 보도가 쏟아지는 등 살아있는 검언유착이 있었다는 폭로까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 6월 16일 본 대검 형사 일부 보고서에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가 없다,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당시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이나 기소, 압수수색 등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6월 16일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를 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돼야 함에도 이미 같은 날 결론이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이런 결론이 나온 이후로 5월경부터 윤 청장 지시에 따라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는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채널A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 수집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청장 지시에 따라 6월 16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청장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흘 뒤인 6월 19일 검찰 안팎의 비판에도 윤 청장은 이전 기자가 신청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는데요. 수사팀은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반대했지만 이들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이 당시 특정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점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건데요. 이 부장검사는 윤 청장이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화내고 참모들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전문 수사 자문단을 개최하려 했지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지휘에 따라 이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급은 늦어졌고 이전 기자는 증거를 대부분 인멸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선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검은 청장님 권한 사항이라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청장은 검언유착 사건이 불거진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한 검사장과 직접적으로 2,700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한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측의 언론 프레이가 지나칠 정도였으며 검언유착의 실체를 보는 듯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 사이 진행된 채널A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찰청발로 추정되는 흠집내기 보도가 쏟아지면서 살아있는 검언유착으로 느낄 정도로 압박을 느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쯤 되면 이 사람은 범죄자죠. 물론 이 증언이 사실이란 걸 가정하면 말이죠.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의 이런 증언이 거짓말일 수 없지 않나요? 정직 2개월이 아니라 파면이 그의 징계 처분입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날과 적은 날을 비교해서 사망 증가율 2300%라는 걸 꼽아내려다 보니까 11월 13일과 12월 21일을 골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K방역의 치욕이 아니라 K언론의 치욕으로 보입니다.